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최근에 사실 좀 매매가 잦질 않아가지고 보유 종목만 좀 팔로우업을 하면서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가볍게 좀 베팅 해볼 만한 종목으로 오스코텍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얼마 전에 큰 이슈가 있었죠. 그 주주총회 때 소액 주주연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창업자, 대주주를 그 대표해서 내렸습니다. 야, 창업주가 내려왔어요. 예, 소액 주주들이 이제 단합을 해서 대표의 연입을 무산시켰죠.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엄청난 핫 이슈가 됐었는데 이유는 이 대표가 무리하게 자기 아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이 제노스코라는 자회사를 쪼개기 상장하려고 하다가 이게 논란이 좀 크게 되면서 결국 소액 주주들이 반발하고 표대결에서 승리를 하게 된 거죠. 이 내용은 이제 자세히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일단 뭐 하는 회사냐 보면은 항암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텍 회사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EGFR 유전자가 변이되어서 나타난 이 비소세포 폐암, 그러니까 폐암의 일종입니다. 이 폐암의 치료제를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1차 치료제로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더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은 이 오스코텍이라는 회사가 만든 이 레이저티닙이라는 약이랑 그다음에 존슨앤존슨이 만든 아미반타맙이라는 약을 병용해서 사용하는 치료제가 이제 폐암 치료제로 승인을 받아서 팔리기 시작하는데 요 두 개는 이제 약의 성분명이고 요거는 이제 실제 출시된 상품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아미반타맙이라는 폐암 치료제가 팔리고 있었는데 코텍이 개발한 레이저티닙이랑 같이 병용하는 요법으로 효과가 훨씬 좋아져서 요걸로 이제 FDA 승인을 받고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오스코텍의 자회사인 제노스코라는 회사가 이 레이저티닙 물질을 개발을 했고 우리나라 회사들은 임상 3상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노하우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전임상 때 유한양행으로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은 또 이제 글로벌 빅팜인 얀센한테 기술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얀센이 라이센스인 해온 이제 레이저티닙 물질을 가지고 아미반타맵이랑 같이 병용하는 임상을 뭐 1상, 2상, 3상 다 끝내고 성공적으로 이제 승인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약들을 팔면 얀센은 유한양행한테 로열티를 주고 유한양행은 또 일부 이 제노스코한테 로열티를 주는 구조입니다. 오스코텍의 사업 구조나 투자 아이디어는 엄청 간단해요. 그냥 로열티 수익을 기대해 봤을 때 밸류가 좀 싸다라는 게 중심 골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얀센이 이제 요 두 개 상품을 팔겠죠. 팔면은 매출의 10에서 15%를 유한양행한테 로열티로 줍니다. 그러면 이 유한양행은 얀센한테 받은 로열티를 또 6대 4로 나눠서 6은 자기가 갖고 4는 오스코텍한테 줍니다. 그럼 또 오스코텍은 그거를 반으로 나눠서 반은 자기가 갖고 반은 제노스코가 갖습니다. 이거를 수치로 조금 더 그러면 자세하게 봐보겠습니다. 오스코텍이 만든 약, 그 다음에 얀센이 만든 약, 매출의 10에서 15%를 6대 4로 나눠 갖고 오스코텍이 또 제노스코랑 5대 5로 나눠 갖죠. 그러면은 이제 다 곱해보는 거예요. 다 곱해봐서 순수하게 오스코텍이 수취하는 로열티는 약의 매출의 몇 퍼센트일까를 계산을 한 거죠. 이 제노스코 가치를 오스코텍의 지분을 60%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노스코가 받는 로열티의 60%는 이제 오스코텍의 이제 몫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종 로열티는 한 3.2%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지분 가치가 60%라는 게 그 60% 대주주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노스코 지분을 오스코텍이 6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상으로는 100%다 아, 회계상으로는 반영되는 그렇죠. 예, 거네요. 네. 연결로 치면은 네. 100%다 반영이 되긴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떼어나간다고 했을 때 치면은 이제 요렇다는 거죠. 투자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오스코텍은 이 라즈크루즈랑 리브리반트 매출의 3.2%를 로열티 수익으로 갖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로열티를 그러면 수치화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거 대비 지금 시총이 얼마냐를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존슨앤존슨 CEO가 이렇게 IR 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라즈크루즈랑 리브리반트를 자기네들의 메인 파이프라인 중에 50억 달러 이상 매출을 낼 수 있는 5개 메인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라고 지금 자신 있게 얘기를 했고 미국은 사실 이런 부분은 한국보다는 훨씬 정확하잖아요. 이런 대표 CEO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네, 그럼 매출 50억 달러? 뭐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50억 달러 중에 25억 달러 팔렸다고 가정을 할 때
25억 달러에 앞에서 말한 3.2%를 곱하면 로열티가 매년 1,100억 정도 오스코텍이 받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반반인 건 맞나요? 라즈 크루즈랑 리브리반트가? 네, 약값이 이거는 사실 지금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거의 뭐 반반으로 보셔도 무방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이런 리포트를 보면. 그래서 이제 매년 1,100억씩 받는 회사예요. 물론 작년 이제 하반기에 이게 승인을 받았거든요. 오롯이 이제 팔리는 건 올해부터인데 출시 첫 해부터 50억 달러를 찍지는 않겠죠. 근데 다만 금방 빠른 시일 내에 요거를 달성할 수 있다고 또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실제 진짜 잘 팔리겠냐? 이걸 이제 약의 효능 부분만 그냥 간단히만 살펴보면은 이제 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요 임상을 했대요. 한 1,000명 정도를 데리고. 그리고 이 표준 치료법, 그러니까 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이 현재 치료받고 있는 치료제, 요게 이 타그리소 약이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약인데 요게 이제 1년에 매출이 한 8조 정도 나와요. 비소세포 폐암으로만. 그래서 8조 정도 팔리는 약인데 요 약 대비해서 지금 요 약의 병용요법이 사망 위험을 30% 감소시키고 무진행 생존 기간도 17개월 정도 더 이제 생존 기간을 늘려줬고 반응 지속 기간도 더 늘었다. 그러니까 약의 효능이 엄청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매출 50억 달러 하겠다? 일견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이제 임상 결과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오스코텍이 5월 9일 기준으로 시총이 한 9,500억 정도 돼요. 예상 로열티를 보면은 25년에 300억, 26년에 800억, 27년부터는 이제 1,100억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로열티랑은 별도로 저희가 이제 알테오젠을 공부하면서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판매 마일스톤, 러닝 마일스톤도 얼마 정도 판매를 이제 딱 도달하면은 받는 요런 돈들도 있고 또 지금 이게 미국에서 지금 이제 허가가 났는데 유럽, 일본 등에 진출하면서도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로열티 발생해요. 그러면은 요것만 생각하면 지금 이제 너무 이제 오스코텍의 사업 구조는 안정적이죠. 이거 뭐 거의 은행주나 뭐 증권주 수준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이제 로열티가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뭐 PER이 내년으로 봤을 때는 뭐 한 12배, 내후년으로 봤을 때는 뭐 8배, 요 정도 수준이잖아요.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용은 아, 영업비용이나 그쵸. 이런 게 뭐 크진 않겠죠. 그쵸, 네. 그쵸. 이제 얘네들은 추후에 또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하는 R&D, 연구 비용 말고는 뭐 할 게 없죠. 얘네가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운용 비용만 들어가는 회사니까 이제 리스크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오스코텍의 레이저 티닙을 제외한 후속 이제 파이프라인들이에요. 후속 약 물질들이거든요. 개발 현황을 보면은 요 세비도플래닙이라는 거는 뭐 RA나 ITP라는 질병에 대해서 이제 임상 이상이 끝난 상태고 그다음에 뭐 덴피본티닙이라는 물질을 가지고는 뭐 요런 적응증에 대해서는 일상, 요런 적응증에 대해서도 일상 중이고 아델이라는 요 물질에 대해서도 일상 중이에요. 나머지는 지금 보면은 거의 전임상 수준이에요. 뭐 물질 발견 수준이나 아니면은 뭐 전임상 수준.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지금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고려할 건 요거 세 개인데 요거 세 개가 잘 레이저 티닙처럼 잘 개발이 되고 있으면은 기대감이 엄청 붙어서 좋을 텐데 요게 지금 세 개가 속속들이 다 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세비도플래닙이라는 이 물질에 대한 임상은 류마티스 관절염 대상으로 이제 임상 이상까지 했는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탈락됐습니다. 요건 이제 없어진다고 보면 되고 지금 이제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라는 걸로 또 임상 이상을 했는데 요게 또 이제 거진 실패했어요. 지금 임상 이상을 끝냈는데 본인들 말로는 유효성은 확인을 했대요. 뭔가 이 약이 효과가 보이는 환자들이 꽤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통계적 유의성까지는 확보를 못했대요. 그래서 3상을 하긴 할 건데 파트너사를 찾아서 기술 수출해가지고 3상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바이오 투자를 하면서 많이 봤지만 유효성은 확인했지만 뭐 안전성은 확인했지만 뭐 약의 효능에 대한 가능성은 확인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를 못했다. 이건 그냥 실패했다는 소리를 다른 식으로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를 했는데 기술 수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뭐 2년째 지금 기술 수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안 된다고 봐야죠. 되면 기적이고. 이것도 뭐 거의 기대감이 없는 파이프라인입니다. 밑에 덴피본티닙
요것도 이제 고영함 대상으로 일상을 끝냈는데 회사에서 이제 직접 인터뷰를 했죠. 요거 근데 후속 개발은 중단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좀 나타났어요. 부작용 이슈가. 심지어 그 환자 한 명이 임상 일상 중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뭐 날라간 거죠. 이 덴피본티닙이라는 파이프라인이 날라간 거죠.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 이 아델 Y01이라는 요거 이제 물질 하나 남은 거예요.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거. 근데 요거 이제 일상 중이고 결과 발표는 26년 상반기입니다. 한참 남았죠. 고작 일상 결과인데도 26년 상반기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저건 뭔데? 파트너사. 요건 이제 요 물질은 그 오스코텍이 개발한 물질은 아니고 이 아델이라는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물질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속 파이프라인들이 보잘것이 없어요. 지금 기대감을 뭔가 불러일으켜 줄 만한 게 로얄티 말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그러니까 뭐 실패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지만 조금 많이 실패했네요. 그쵸. 기대감이 좀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질 정도로 크게 실패들을 했네요. 네, 우리나라 지금 블록버스터 항암제를 개발한 1호 회사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라는 거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받으려면은 이런 레이저티닙이라는 엄청난 물질을 개발하고 성공시킨 회사니까 개발하는 후속 파이프라인들도 좋을 확률이 높겠지라고 이제 기대가 생겨야 되는데 이 다 실패를 하고 있으니까 레이저티닙을 그냥 뽀록으로 발견해서 만들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대감이 하나도 안 쌓이고 있는 상태죠. 사실 바이오는 꿈이 중요한데 이제 꿈이 지금 별로 이렇게 모이지 않는 상태니까 힘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리스크도 있죠. 소액주주가 이제 대표를 해임시켰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이 제노스코 상장을 강행할 거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아들 사랑이 엄청난 거죠. 지금 아들이 제노스코의 지분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구조로 이제 구조를 다 짜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평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티닙에 대한 리스크는 없어요. 존슨앤존슨이 못 팔 이유가 없잖아요. 임상 결과도 좋았고. 그러니까 올해부터 당장 수령하게 될 로열티 수익을 고려하면은 시총 1조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에요. 포워드 PER로 뭐 8배, 9배, 10배 수준이니까. 다만 국내 최초로 그 블록버스터 항암제를 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줘도 모자랄 판인데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중이고 그 원인은 후속 파이프라인이 개발 족족 다 실패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주주가 제노스코 상장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일단 하방은 이 레이저티닙 로열티로 어느 정도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후속 파이프라인에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대표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노스코 상장 철회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면은 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솟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굳이 이 두 개 소식이 안 나와도 그냥 매수해서 엉덩이 뭉개고 있으면은 로열티 수익만 이제 들어올수록 뭐 주가는 리레이팅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같이 좀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면은 시간을 두면은 거의 먹고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는 그런 투자권 같다라는 겁니다.